독해 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잘 보진 않아요. 저희 과 아이들이 맨날 왜 교수님은 맨날 독해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데 뭐 듣고 싶은 인사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독해 부분 자, 8월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총평 한번 하고 갈까요? 어려웠다. 어려웠다가 답일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답으로 골라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답으로 골라지는 답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문이 난이도가 좀 꽤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 인물도 나오고 갖가지 무슨 어떤 지식들도 나오고 5급이 정말 HSK라는 그 시험을 단지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겠다라는 그 공자 이제 한반이죠. 요게 생각이 너무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 대부분 주되게 이루었었죠. 독해 3부분도 답이 바로 골라지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사실 요번 5급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3급에 저희 과 아이들이 8명이 신청을 하면서 같이 보러 와가지고 5급 시험을 못 봤는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문제를 공유하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시험을 봤던 저희 과 아이가 진짜 교수님 이번 거 시험 망했어요 라고 할 정도로 5급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음 8월 시험에도 요 7월 난이도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죠.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일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일부분은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요새는 ABCD 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공통된 품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품사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독해 일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하면 뒤에 거 시간 없어서 못 풉니다. 그래서 독해 3부분 우르르 찍고 왔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 결합관계는 비단 독해 일부분뿐만 아니라 5급을 공부하실 때는 독해 부분도 그렇고 듣기 부분도 그렇고 이 동사가 쓰였으면 이 목적어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도 있어서 교과 과정을 보면요. 어렸을 때는 뭔가 시를 낭송하고 그렇죠? 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인들 자체도 이 따페이 결합 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왜냐면 슈미엔위 서면어 즉 문어체죠. 중국은 구어체와 문어체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문어체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걸 당연히 외국인한테도 그쵸?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쓰였으면 이 목적어 이 부사가 쓰였으면 이 동사, 이 형용사가 쓰였으면 뭐가 앞에 주어가 뭐다라는 그 관계를 꼭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답만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독해 일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만 먼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볼까요? 在户外旅行时, 자, 在什么什么时이라는 표현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중국어에서는 시간, 화제 관련된 것들은 주어보다도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장이 조금 더 간단해지거든요. 후와이라는 표현은 실외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외, 즉 밖으로 여행을 가실 때는 我们的一举一动都会对环境影响이런 거 나오죠. 여기 잠깐 보도록 합시다. 我们的一举一动 원래 举动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동, 그쵸? 행동이라는 뜻이죠. 이 가운데 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뜻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회, 모두 회, 뭐뭐일 것입니다. 전치사가 나와요. 또의 환경, 환경에 대해서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 지금 뭐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명사와 같이 쓰여서 전치사 구를 이루는데 그 뒤에 그쵸 수어가 와야죠. 그래야 여기가 목적어가 오잖아요. 지금 수어가 빠져 있어요. 역시나 A, B, C, D를 봤을 때도 죄다 다 동사가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주다, 그쵸? 나타, 영양과 어울리는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혹은 평소에 결합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잘하셨다면 잉글리시학만 보고도 바로 답 체크할 수 있게끔 딱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그쵸? 주다, 나타, 생기다라는 동사 골라주시면 정답 몇 번이에요? 그쵸? D번이죠. 产生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A, B, C, D 제가 오늘 나눠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번, 정리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창립하다,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자 그대로 성립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HSK 5급에선 요 앞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정자 자체가 이룰 성자고요. 리, 설립자예요.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받아요. 정리,国家, 뭐 국가가 그쵸 생기다, 설립되다. 정리 정부, 정리 剧团 여기 다 보이시죠? 어떤 구체적인 뭔가가 생겨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바로 정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뒤에요. 창립하다, 설립하다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다라고 할 때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HSK 벗어나서 TSC 공부하시면요. TSC 이 부분에 항상 나오는 게 니먼 공스 나이니엔 정리다라고 나와요. 회사 몇 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오는 목적어가 기관, 단체 같은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정리라는 표현이요. 또 성립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 난이 정리,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能够 정리,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요거는 이제 요 밑에 거와 관련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这理论 난이 정리. 제가 이제 해외 학회를 되게 많이 가는데요. 가면 그 학자들 사이에서 매번 나오는 표현들이 이 단어입니다. 이 이론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때도 난이 정리. 这结论 난이 정리. 이 결론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这论点 이 논점은요. 난이 정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난이가 하나 뭐 能够 정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HSK에서는 창립하다, 설립하다 어떤 단체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도록 할까요? 2010년에 타 정리러 이자 什么什么什么什么的 工作室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工作室은 한자 그대로 공작실이지만 그쵸? 뭐 약간 일하는 곳, 작업실 이렇게 어떤 무언가가 세워지다라고 할 때 바로 정리라고 합니다. 영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쵸? 정리의 뜻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들어드리는 예문은 HSK에서 다 나왔었던 문제예요. 저도 사실 이거 되게 찾기 힘들어요. 예전 기출문제 다 뒤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한번 보시고 꼭 이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합시다. 导致 이건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야기하다라는 뜻인데 导致는 뒤에 다 어떤 거예요? 그쵸?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 바로 导致 야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导致失败, 실패를 그러니까 우리말에 야기하다, 초래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分裂, 분열을 야기하다. 交通事故 보이시죠? 교통사고라든지 사망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을 야기하다라고 할 때 바로 导致이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은 무려 쓰기 일부분에 3번 출제가 됐었던 문형이죠. 导致失眠的主要因素是什么? 失眠, 자 불면증이에요. 불면증도 그쵸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면증을 야기하는 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导致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좋다 안 좋다? 그렇죠. 좋지 않은 것이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로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거 주질이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조직하다,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가요. 실사자예요. 부수가. 그래서 요 실사자 부수가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꿰어지다, 이렇게 모여지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주질, 렌리, 인력 등을 그쵸? 이렇게 모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찐또의 군대 같은 것들도 조직하다, 구성하다. 여기 보이시나요? 节目, 讨论이라는 말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토론 같은 것도 조직하다, 모으다. 즉 구체적, 추상적인 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실제지휘공청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MOW 세계 유산 기록. 제가 이거 까먹을까 봐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오늘 체크할 말
有什么组织发起的 보이시죠? 무엇으로부터 조직이 되어서 发起 발기된 것입니다. 즉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组织이라는 표현이 조직하다, 구성하다. 앞에 대부분 전치사 有로 표현을 해서 이 안에가 구성원 어떤 주체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有什么什么组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4번 정답이었었죠. 잔성이라는 표현은 생기다 나타인데요. 대부분 뒤에 보이시나요? 추상적인 목적어가 나타납니다. 아셨죠? 생기다, 발생하다. 잔성代表, 잔성 热量,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을 생기다. 变化.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잔성 矛盾이라고 해서 모순, 다툼을 발생시키다, 나타라든지困难, 어려움이 생기다. 后果, 우리 后果도 한자 그대로는 결과지만 나쁜 결과를 그쵸? 나타낼 때 产生后果라고 하죠. 쌤 아까 导致도 이야기하던데 그럼 导致后果도 되나요? 네, 됩니다. 나쁜 것들에 대해서 아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产生信心, 자신감이 생기다. 즉 뒤에 추상적인 목적어가 생기다라고 할 때 产生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生产이라고 표현한다면요. 한자 그대로 생산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뭐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나타라고 할 때는 生产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도 봐주시면 就是因为 이것은 왜냐면요. 人体能产生免疫力라고 해서 면역력이 인제는 면역력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이시죠? 免疫力도 역시나 추상적인 목적, 그러니까 뭔가가 생기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产生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까 影响이라고 해서 对什么产生影响이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영향이 생기다, 발생하다라고 하나의 구문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생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셔야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在山顶大喊,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大喊, 크게 소리를 지르면요. 会惊, 징이라는 표현은 그쵸, 吃惊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죠.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动物, 동물을요. 森林中的动物. 뭐 森林이라는 표현은 죄다 나무목이니까 아, 나무구나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숲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为拍照而留念,拍照留念 여기 보이시죠? 为라는 표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拍照留念,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뭐뭐 합니다. 자, 얼은 접속사의 뜻이 맞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동작이 있을 땐 이 동작이 이렇게 연결됨을 나타내죠. 采摘, 자, 采摘. 잘 채집해요. 짤 꺾어요. 무엇을요? 화초. 어떤 꽃이나 풀 같은 것을 꺾어요. 그렇죠? 또 折断树木, 나무 같은 것도 折 구부려서 또한 끊어뜨려요. 그러니까 꺾는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행위들이 그래서 这些行为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러한 행위들이 都会对自然造成破坏. 여기 체크. 对什么造成破坏 보이시나요? 무엇에 대해서 파괴를 생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造成이라는 말 자체도요. 导致과 똑같아요. 그래서 야기하다, 초래하다. 뒤에 대부분 다 나쁜 것들이 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우리의 하나의 한 가지 다 행동들이 즉 어떤 자연에 대한 영향을 낳는다라고 예문을 쭉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2번 이어집니다. 于是 접속사 체크 于是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所以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有人提出了 이 부분이 지금 동사예요. 그쵸? 提出 제기해서 추 내놓았습니다. 什么什么的 이번은 당연히 딱 떠뒤니까 들어갈 품사 명사 즉 우리는 목적어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찾아주셔야 되는데 죄다 그쵸 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无痕山林이라는 표현이시죠. 无痕, 흔이라는 표현은 흉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에 흉터를 내지 않는 무언가를 제기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이 디추라는 말을 표현은 구체적인 내놓은 게 아니라요.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떠한 개념 같은 것을 내놓다라고 할 때 바로 디추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5급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표현이 디추 이见, 의견을 내놓다라고 완전 많이 쓰이죠. 그러면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구해 주셔야 되죠. 그럼 봐주시면
뒤에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无痕山林是一种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的活动뭐로 나오는데 원화상 환경教育 일단 하나의 그쵸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 문화상의 교육이고요. 只在이 단어 체크. 只이라는 표현은 의미, 뜻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在 뭐뭐에 있습니다. 그쵸? 在什么什么时 뭐뭐 하는 동시에 라고 나왔네요. 提醒 일깨워줍니다. 人만 사람을 일깨워주죠. 뭘요? 在自然中活动时 자연 속에서活动 뭔가 동작을 활동을 할 때 관주 그쵸? 관주라는 표현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身体力行的 保护生态环境.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자연 속에서 뭔가 아까 후와이 리싱이라는 표현을 여기活动이라고 바꾼 거에 되겠죠.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놀러 다닐 때 좀 주의하고 身体力行的 신체 힘으로써 행해요. 그러니까 몸소 실천하다. 사자성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환경,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2번에 뭔지 모르는 명사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제기를 했는데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다. 라고 쭉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어떤 하나의 그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번에 들어갈 정답도 그쵸? 까이니엔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야 뒤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A, B, C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 证据라는 표현은 증거예요. 提出证据라는 표현은 뭐 증거를 뭐 제기하다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근데 대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证据는요 앞에 오는 동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증거는 내가 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추证据라고 많이들 쓰입니다. 또는提供 그쵸 제공하다.提供공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공급하다, 그렇죠? 주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증거는 그렇죠? 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有证据, 그다음에 作为证据, 증거로서라든지 缺乏证据, 증거가 부족합니다. 요렇게 앞에 오는 동사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여기는 사실 证据는요, 제가 이제 이 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거 시험을 다 뒤졌는데 2015년, 2016년도에 证据가 계속해서 독해 일부분에 보기 답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보기 답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로는 계속 등장을 하지만 답이 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什么证据? 야, 네가 뭐 그 왕이라는데 뭐 동물 중에 왕이라는데 무슨 증거가 있니? 라고 얘기할 때 요证据, 나추证据, 그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엘로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독해 일부분에 결론을 내놓다, 결론을 얻다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결론을 얻다, 得出结论. 결론을 내리다, 下结论. 여기도 보이시나요? 但还没得出最终结论. 최종 결론은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디무는요. 말 그대로 원래대로 하면 그쵸, 제목이란 뜻이 있고 또 문제 풀 때 우리 뭐 수학 문제 풀 때 그 문제도 다 디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준비했습니다. 什么什么题目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번 시험에 등장했었던 降低난도, 난이도를 낮추다 라는 표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은 아까 뒤에서 그쵸? 无痕森林이라고 해서 산에 흠을 남기지 않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했었었죠. 앞에 동사 提出概念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概念과 또 하나 쓰일 수 있는 동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形成概念, 개념이 생기다라는 표현인데요. 形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形成概念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정확한 개념, 明确的概念, 모호한 개념, 模糊的概念 요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도 보이시나요? 形成了书香的概念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개념이 생겼습니다. 즉 오늘 概念은 앞에 동사 개념을 내놓다, 提出概念,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생겨졌어요. 形成概念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동사와 목적어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나왔고요. 그 개념에 의해서 또 뭐뭐뭐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通过教育而非管制的方式이라고 나와 있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페이管制, 管制이라는 표현은 관리하고 制, 제어해요. 근데 앞에 페이가 들었으니까 비라고 나와 있죠. 아니다라고 나왔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逐渐形成什么什么准则. 오늘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준저라는 표현은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준칙이라는 뜻이죠.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싱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걸 싱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싱청, 준저라고 해서 이러한 준칙, 규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주지엔. 부사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어떤 규칙이요? 이타오. 타오는요, 여러분 하나의 세트를 나타내는 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아무래도 이렇게 완비가 됐겠죠. 그래서 이타오 준저라고 표현합니다.户外活动行为准则. 그래서 실외 활동 행위에 대한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토이광 什么什么理念. 오늘 체크할 말. 토이광은 밀어서 광,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투이광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말에 딱히 떨어지는 말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홍보하다, 알리다, 그다음에 뭐 널리 펼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념을 넓히는 것은 어떠한 이념이요? 无痕森林的理念. 이것은 不仅仅是뭐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컴마 들어갔으니까 뒤에 또 뭔가 말이 이어지겠죠. 그다음 볼읍시다. 不仅仅是为了 무엇을 위해서예요? 教育人们 사람을 교육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고 이 뒤에 어떠한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请勿 우라는 표현은 别不要 하지 마세요 라는 문어체입니다. 乱丢垃圾라고 얘기해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禁止野外生活 禁止 이런 표현 금지하죠. 밖에서 불 피우는 거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이라고 나왔죠. 웨일러 사람들의 교육을 뭐 해서 그쵸? 이런 것들을 뭘 해서 규정을 맞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즉 3번에 들어갈 동사들 보이시나요? 왜냐면 규정과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주셔야 되니까 不仅仅是 뭐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러한 규칙을 지키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죠. 목적어가 명사 꾸이띠니까 어울리는 목적어 찾아주시면 우리 규정은 그쵸? 준수하고 지키는 거죠. 정답 D번이 되겠네요. A, B, C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의 주장은요. 한자 그대로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들어주면 규정을 주장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 봐줄까요? 大家都觉得年轻人善做主张 주장에 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B번 이 단어 중요합니다. 별표 制造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제조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뭔가 상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걸 다 制造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와 별개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制造电脑, 制造飞机 정말로 그쵸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지만 뒤에 봐주시면 借口라고 얘기해서 변명 같은 것들을 그쵸 생기게 만들다, 그러니까 조성하다. 인모, 음모 같은 것들을 조성하다. 矛盾, 纠纷 같이 纠纷은 이제 뭐 말다툼, 뭐 다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성하다라고 할 때도 制造라고 표현합니다. 즉 목적어가 구체적, 추상적 다 쓸 수 있겠죠. 여기 봐주시면 制造了惊喜라고 해서 기쁨을 만들어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制造 동사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문장의 내용과는 이러이러한 규칙 등을 그쵸? 사람들이 뭐뭐 하라고 교육을 시켜요 라는 뜻인데 사람 보고 규칙을 제조하고 이 말에 맞지 않죠. 탈락이 되겠네요. 자, 3번의 윈용은 쓰기 일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응용되다, 운용되다라는 표현인데 대부분 얘는 被运用이라서 뭐뭇으로 운영되다라는 비동문 형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볼까요? 运用方法 어떤 방법을 응용하다라든지 手段 수단 같은 것도 응용하다라든지 原理 원리 같은 것을 응용해요.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 있고요. 工具, 策略라는 표현 보이시죠? 어떤 수단이나 책략 같은 것도 사용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쓰다라고 표현할 때 运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딱히 떨어지는 말은
활용하다, 응용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간혹 응용 불변이라고 해서 조금 응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도 표현이 되지만요. 우리는 요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书画作品中极少运用留白라고 얘기해서 여백을 그쵸? 되게 적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운용이라고 표현이 들죠. 오늘 네 번째 단어 중요합니다. 遵守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쵸? 한자 그대로 준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올 수 있는 목적어 보이시나요? 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 규정, 규칙, 약속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따페이는 꼭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法律, 纪律 같은 거 그쵸? 법률, 규율 다 지켜야 되는 거고 秩序, 질서도 그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꾸이죠. 규칙이라든지 时间, 시간도 그쵸? 지켜야 되죠. 마지막 단어 볼 표현 诺言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써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 등을 지키다라고 할 때 遵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봐주시면 준수해야 돼요.原则, 원칙을 준수하다. 보이시나요? 앞에서는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밖에서 휴지 안 버리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불 안 피우는 규칙 등을 그쵸, 준수하게끔 만든다라는 뜻이니까 동사 네 번째 D가 정답이었었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까요? 아까 不仅仅是为了 기억하시나요?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更是为了또 뭐 하기 위함입니다. 使은 우리 흔히들 사역동사라고 하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여기 보이시죠? 形成什么什么态度 보이시나요? 어떤 태도가 생기다. 그렇죠? 우리말에는 태도가 형성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形成은 보이시죠? 추상적인 목적어, 뭐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다라고 할 때 形成이라고 합니다. 물론 形成肌肉, 근육 만들어야 할 때도 形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形成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하죠. 一种对环境友好的生活态度, 하나의 생활 태도요. 어떤 생활 태도요? 환경에 대한 여기까지 우호적인 생활 태도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相信 믿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쵸 개념들을 뭐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길 믿습니다. 当这种生活态度形成后 여기 보시나요? 当什么什么后 이런 생활 태도가 생겨난 후에는 그럼 4번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앞에 지금 내용이 우리 산에다가 이러이러 흔적들을 남기지 말아요 라는 개념을 그쵸?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개념들은 되게 좋은 의미로서 생겼죠. 그러면 4번도 이러한 생활 태도가 생겨나면 어떤 좋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될 텐데 A번 보도록 합시다. 人们的行为就会有所不同. 자, 이 단어 체크. 有所不同은 就是不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가요, 다 달라져요.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죠. 왜냐면 교육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행위가 달라져요. 달라. 그다음에 뭐로 할까요? 很难引发人们深思. 이렇게. 인파라는 표현은요, 이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야기시키다라고 나왔는데 약간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인파가요, 뭔가를 끄집어내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되게 좀 센스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시험 볼까요? 저 정답은 10번이 되겠네요. 情况得到了很大的改善 보이시나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개념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산에다가 나쁜 행동하면 안 돼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쵸? 情况 상황이 得到了很大的改善 어떤 크게 좀 개선이 되겠죠. 개선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改善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得到改善了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개선은 딱 본인 스스로 주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내다, 얻다라는 동사와 함께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나만 더. 改善이 개선시키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뒤에 목적어 改善制度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제도를 개선시키다라고 나오니까 동사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죠. 人们的认识将十分有限. 사람들의 인식에는 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죠. 이런 생활 태도, 그쵸? 환경에 우호적인 친화적인 생활 태도가 생기면 당연히 그쵸? 이 사내에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겠죠. 그럼 그런 상황들도 다 개선이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C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해 일부분 오늘 난이도 좀 올려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난이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따페의 결합 관계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해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설명문이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설명문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 하나의 미션과 또 세부 내용을 한번 파악하세요 라는 뜻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해 이 부분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지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먼저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 핵심 키워드, 요 단어에 관한 설명이다를 빨리 지문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이게 지문에 없으면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관련 있는 건 관련이 없는 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보기에서 핵심 키워드 먼저 찾아주시고요. 주제를 묻는 거라면 처음 아니면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독해 이 부분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要养成习惯. 이거는 너무 중요하죠. 이건 4급 때부터 나오죠. 어떠한 습관을 기르다, 양청, 习惯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습관이요? 良好的阅读习惯. 어떤 좋은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럼 빨리 위에 두가 나오는지 봐봐요. 없고.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뭔가 공부하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위에 두라는 말은 언급되지.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B번 돌아갈까요? 学习和思考不能分开. 이 공부와 사고, 즉 생각하는 것은 不能分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기 뭐라고 나와 있고 여기 마지막 단락 보이시나요? 딱 눈에 보이죠? 只有A 才 B. 여기에 이제 주제가 있죠. 왜냐면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는 결국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뭐뭐 해야지만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찌양이라는 표현은요. 장래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대부분 뒤에 이제 찌양이 부사로 사용됐던 뒤에 동사가 나가는데 오늘 学习和思考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찌양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아 이게 빨리 바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把 A 结合起来라고 얘기해서 안에 있는 것을 결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공부와 사고를 결합을 시켜야지만 才能真正学到知识.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결국은 공부와 그쵸 공부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물어보는 문장은요. 보기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10번 遇到难题要及时发问. 遇到难题, 遇到는 마주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자 자체가 우연하게 마주치다 라는 뜻이 있어서요. 遇到朋友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遇到 뒤에 오는 목적어가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 뭐 问题, 오늘은 뭐 문제, 난티라고 얘기했고 또 遇到困难, 뭐 어려움에 마주하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사 체크할까요? 及时이라는 표현은 즉시 라는 뜻입니다. 发问 물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D번 思考比学习更重要. 생각하는 건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중국에 도대체 어떤 말이 있길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요쥐화, 요쥐 구화 옛날 말이 있었죠. 뭐뭐라고 하는데 이 공자가 했던 말인데 学而不思则罔,思而不学则殆 라고 표현합니다. 学 배워요. 그쵸? 그런데 不思 생각하지 않아요. 则罔 이라고 해서 저라는 표현은 지우 아까 제가 비엔 할 때 설명했었죠. 지우 비엔 다 같은 뜻이에요. 바로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왕 한자 그대로도 느껴지시죠. 모른다 할지언정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니까 좋지 않다, 망하다 약간 이런 의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思而不学 생각은 하는데 공부하지 않는다면 则殆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생각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공자의 말이죠. 이 뭐 보면 뭐 우리 한국어의 말뜻은 뭐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이루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뭐 뭐 망한다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意思是说 의미 뒤에 나와 있습니다. 只掌握知识 이 단어 체크. 오늘 제가 독해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을 해드리려고 잡아보았어요. 掌握라는 표현은요. 원래 한자 그대로 하면 파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손바닥 장자에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장원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잡다, 쥐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돼서 어떤 것들을 파악하다. 그렇죠? 잡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워知识이라고도 표현해서 지식을 뭐 이제 파악하는 것은 얻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워 技术라는 표현도 너무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기술을 그렇죠? 이제 파악하다, 숙련되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오늘 뭐 知识本身까지 나왔는데 오늘 네 글자로 알아둘게요. 掌握知识 그렇죠? 지식 그 자체를 얻고요. 而不积极思考 사고를 하는데 어떻게 사고한대요? 积极 적극적으로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 就无法就是没有办法理解 이해할 수 없습니다. 其中的真正含义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함의된 뜻을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고요. 相反 반대로 如果只思考 만약에 단지 생각만 하고 부사 체크 추해라는 표현은 오히려라는 뜻이죠. 뭐 타다实实的 원래 타실이라는 말 자체가 착실하다, 뭐 성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다 实实的라고 해요. 착실히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学习和钻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 钻은 파다, 파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다, 연구에 매진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만 하지 않는다면 예, 无法取得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효과를요. 取得效果, 取得 우리 이제 5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取得 成绩, 그쵸? 성적을 얻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理想的学习效果, 이상적인 학습 효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다 이 말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기 답이 있었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결합이 돼야지만 지식을,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네요. 그래서 오늘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용어, 掌握知识. 하나만 더, 掌握外语. 갑자기 생각나서 외국어를 잘 알다, 파악하다, 숙달했다라고 표현할 때 또 사용이 되니까요. 동사와 명사, 목적어 구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듣기 부분 끝났어요. 우리 쓰기도 또 소홀히 할 수 없죠. 쓰기 일부분 5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